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45도 애리조나 사막에서의 캠핑.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가족을 잃을 줄 알았습니다. 임신한 아내, 6살 딸. 사막에서 핏불 3마리가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그것 때문에 미국 뉴스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사막 도시에서 보내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완전 개무시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견종들 말이에요. 제 이름은 닉 브레너,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개인 경호견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20년 경력에 FBI, 경찰청 납품까지 해본 전문가죠. 제가 다루는 건 오직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노이즈, 로트와일러, 진짜 군용견들만요. 근데 옆집에 한국 교민 최영석이라는 분이 이사를 왔어요. 첫 만남부터 황당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는 이 아이 이름이 무릉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돗개군요. 예쁘네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또 허접한 견종 하나 늘었네. 최영석 씨는 매일 아침 무릉이와 훈련을 했어요. 제 훈련소 담 너머로 보이더라고요. 앉아, 기다려, 이리 와 같은 기본기만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저게 좀 봐. 임신 8개월인 아내 헤일리에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 저런 게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어? 6살 딸 클로이가 물었어요. 아빠, 저 하얀 강아지 왜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순해. 진짜 걔는 독립적이고 강해야 하는데 저건 주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타입이지. 그때 최영석 씨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릉이 훈련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내심 우쭐했습니다. 진돗개는 아시아 견종 특성상 예민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실용성은 글쎄요. 그래도 이 아이는 특별해요. 뭔가 다른 개들과 다르다고 느껴져서요. 다르다는 게 뭔가요? 저는 전문가답게 물었죠. 눈빛이요.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걔가 생각을 한다고요? 20년 이 일하면서 걔는 조건반사와 본능으로만 움직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말이에요. 최 씨, 조언 하나 드릴게요. 걔한테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그날 밤 헤일리가 물었어요. 당신 너무 차갑게 말한 거 아냐? 사실을 말한 거야. 진돗개는 애완용이지 실전용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릉이었어요. 마치 제 말을 듣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상하네. 저게 평소에 안 짖는데 헤일리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뭔가 섬뜩한 기분을. 마치 도전장을 받은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완벽한 가족 나들이 날씨였죠. 여보, 오늘 사막공원 어때? 클로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헤일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는 사막 기후지만 피닉스 같은 대도시들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사막공원은 마치 한국의 남산공원 같은 곳이에요. 평소 주민들이 산책하러 많이 오는 곳이죠. 좋지. 클로이야. 아빠랑 엄마랑 산책 갈까? 야호. 근데 아빠, 무릉이도 데려가면 안 돼요? 클로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 개도 아닌데 왜?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끼리만 가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오후 3시경 사막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한적했어요. 멀리 선인장들이 늘어서 있고 붉은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외진 곳은 아니에요. 주변에 캠핑장도 있고 작은 농장들도 몇 개 있거든요. 여보, 잠깐 전화 받고 올게. 고객이 급하다고 하네. 응.
우리는 천천히 걸을게. 헤일리가 클로이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리는 대략 200m 정도. 헤일리와 클로이가 점점 작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짖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사나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비명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뭐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보니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핏불 3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다른 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 개 주인은 놀라서 주랭랑을 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핏불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바로 제 가족에게요. 헤일리, 클로이.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사막 모래밭이라 발이 푹푹 빠졌죠. 200m가 2km처럼 느껴졌습니다. 핏불들은 이미 헤일리와 클로이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헤일리는 클로이를 뒤로 감싸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무서워. 클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가장 큰 핏불이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들었어요. 공격 자세였습니다. 헤일리는 배를 감싸며 바짝 엎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도 5분은 더 걸린다는 걸. 핏불들은 5초면 충분했어요. 젠장, 젠장, 젠장. 저는 미친 듯이 뛰면서 소리쳤어요. 핏불 중 하나가 점프했어요. 헤일리를 향해서요. 그때였습니다. 정말 그때였어요. 먼지바람이 갑자기 일더니 하얀 번개 같은 게 나타났어요. 무릉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무릉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는지, 그건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무릉이가 나타났을 때 제 첫 반응은 당황이었어요. 저 개가 왜 여기 있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를 보게 됐습니다. 무릉이는 망설임 없이 헤일리와 클로이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제가 20년간 훈련시킨 어떤 경호견보다도 완벽했습니다. 오마이갓,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핏불이 달려들었어요. 무릉이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면으로 맞섰어요. 무릉, 도망가.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핏불이 무릉이 다리를 물었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저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릉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러도 헤일리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핏불이 옆에서 달려들었어요. 완전 협공이었죠. 안 돼. 저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무릉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 길고 깊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늑대처럼요. 그 소리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What the hell?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먼지 구름 속에서 하나둘씩 하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캠핑장 쪽에서 한 마리, 그 다음에는 농장 쪽에서 또 한 마리, 마지막에는 아예 반대편에서 한 마리가 더. This is crazy. 저는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진돗개 4마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워둔 것처럼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설아였어요. 하얀 털에 회색 점이 있는 암컷이었죠. 그 다음이 청룡, 덩치가 제일 큰 수컷. 마지막이 강산, 귀가 쫑긋한 젊은 놈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멍했어요. I can't believe this. 4마리 진돗개가 모이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더니 자연스럽게 진영을 짰어요. 무릉이가 정면, 설아가 오른쪽, 청룡이 왼쪽, 강산이 후방.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핏불 3마리는 갑자기 저기 4마리로 늘어나자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상태였죠. 물러설 리 없었어요.
무릉이가 다시 한번 울부짖었어요. 이번에는 짧고 날카롭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공격 신호라는 걸. 진돗개 4마리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개들과도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요. 4마리 진돗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개들이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무릉이가 중앙에서 핏불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동안 설아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청룡은 왼쪽에서 천천히 압박하고 있었고요. 강사는 뒤에서 도망칠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어요. 제가 군 출신이라 압니다. 이건 전술이에요, 전술. 세상에, 이게 진짜야? 저는 계속 뛰면서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떤 젊은 남자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엄청난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캠핑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던 유튜버였어요. 우연히 이 장면을 포착한 거죠. 계속 찍어주세요. 이거 완전 미쳤어요.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되고 있다는 걸. 핏불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거든요. 가장 큰 핏불이 으르렁거리며 무릉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설아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어요. 핏불의 뒷다리를 물어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와, 저 속도 좀 보세요. 유튜버가 소리쳤어요. 두 번째 핏불이 설아를 노렸어요. 그러자 청룡이 옆에서 몸통 박치기를 했어요. 핏불이 옆으로 굴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가장 놀라운 건 4마리가 절대 겹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텔레파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핏불이 강산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강산은 가만히 서 있다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팀워크야. 완벽한 팀워크. 유튜버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4마리는 어떻게든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었던 거예요. 드론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얀 진돗개 4마리가 완벽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앙에 헤일리와 클로이를 보호하면서 핏불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릉이가 다시 한번 울부짖었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더 깊게. 마치 이제 끝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4마리가 동시에 최종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진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된다는 걸. 맙소사,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다음 3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3분이었어요. 핏불 3마리 대 진돗개 4마리. 숫자로만 보면 진돗개가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핏불은 턱 힘이 진돗개의 2배예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줍니다. 게다가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맹수였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핏불이 무릉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무릉이는 정면 승부를 피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빠지면서 핏불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싸우네. 저는 놀랐어요. 핏불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진돗개는 완전히 달랐어요. 회피하고 기다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핏불이 설아를 노렸어요. 설아는 뒤로 물러서면서 핏불을 유인했습니다. 그러자 청룡이 뒤에서 기습했어요. 우와, 이게 협동사냥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4마리의 역할 분담이었어요.
설화는 속도로 교란을 담당했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핏불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청룡은 힘을 담당했어요. 핏불이 다른 진돗개를 위협할 때마다 옆에서 몸통 박치기로 밀어냈어요. 강사는 방어를 담당했어요. 헤일리와 클로이 쪽으로 오는 핏불을 절대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릉이는 지휘관이었어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본능이야. 늑대 같은 핏불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진돗개들이 절대 정면 승부를 안 했거든요. 그때 가장 큰 핏불이 화가 나서 무릉이에게 전력으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어요. 무릉아. 저는 소리쳤어요. 무릉이가 물렸어요. 앞다리를요. 피가 튀었습니다. 그런데 무릉이가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릉이가 다시 울부짖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짧게, 날카롭게. 그 순간 나머지 3마리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설화가 왼쪽에서, 청룡이 오른쪽에서, 강산이 뒤에서. 완벽한 삼각 공격이었어요. 핏불 3마리가 당황했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다. 이게 바로 그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진돗개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정확했어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같았어요. 3분이 지나자 핏불들이 완전히 지쳤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진돗개 4마리가 일렬로 섰어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끝났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핏불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어요.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돗개들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러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한국의 특수부대 같았어요. 핏불들이 도망간 지 5분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 개들이 어디 갔어? 누가 내 개들한테 뭘 한 거야? 큰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핏불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놈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인물이죠. 항상 개들을 목줄 없이 풀어놓고 다니는 걸로 악명 높았어요. 야, 저기 개들이 내 핏불들을 공격했잖아. 제이슨이 진돗개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뭐라고? 당신 개들이 내 가족을 공격했는데. 그건 내 개들이 장난친 거야. 근데 저 개들이 진짜로 물었어. 장난이라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임신한 아내와 6살 딸이 죽을 뻔했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캠핑 왔던 가족들, 산책하던 주민들까지요. 이 아저씨가 미쳤나 봐요. 한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어요. 제이슨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내 개들을 다치게 한 거는 사실이야. 치료비 내놔. 그때 유튜버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전부 다 찍혔어요.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뭐가 찍혔다고? 당신 개들이 먼저 다른 개 물어뜯고 그 다음에 임산부랑 아이 공격하는 거 다 찍혔어요. 지금 조회수 10만 넘었는데요. 제이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때 폭발했습니다. 당신 개들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 그런데 저 진돗개들이 모두를 살렸어. 개 주제에 뭘 살려?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정말 최악이네. 걔가 사람 공격하는 걸 장난이라고 해. 저 하얀 개들 정말 대단하던데. 한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젊은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개를 목줄도 안 하고 풀어놓으면 어떡해. 할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나도 개 키우는 사람이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이슨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릉이가 다가와서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다리에서 아직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무릉아, 저는 무릎을 꿇고 무릉이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저게 다쳤잖아. 사람 살리느라고. 정말 감동적이야. 저런 개는 처음 봐. 제이슨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관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이슨에게 다가갔어요. 개 목줄 의무 위반, 공공장소 안전위해 행위로 벌금 $500입니다. 뭐? 벌금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 산책 금지예요. 제이슨이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이제 시작이라는 걸. 유튜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금 영상 조회수 50만 넘었어요. 댓글도 폭주하고 있고요. 어떤 댓글들이요? 한국 개들이 미국 가족을 구했다는 내용으로 난리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 챕터 7. 진돗개가 바꾼 도시의 명예.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빨리 와서 뉴스 좀 봐. 헤일리가 소리쳤어요. CNN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진돗개, 미국 가족의 생명을 구하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어제 애리조나에서 한국 진돗개 4마리가 핏불의 공격으로부터 임산부와 아이를 구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현재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 가족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릉이, 설화, 청룡, 강산의 모습도요. 세상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MBC, ABC, 폭스뉴스까지. 모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스터 브레너, 한국 진돗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제가 20년간 봐온 어떤 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혜예요. 그날 오후, 피닉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님이 진돗개들을 명예시민견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세요. 명예시민견이요? 네, 시민의 생명을 구한 영웅견들이니까요. 시청 앞 광장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릉이, 설화, 청룡, 강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피닉스 시장이 말했어요. 이 4마리 진돗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때 한국 영사관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한국 5000년 역사와 함께한 특별한 견종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날 결정했어요. 제 훈련소에 한국 진돗개 전담 과정을 만들기로요.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첫 수업에서 말했어요. 이들은 훈련이 아니라 이해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수강 신청이 폭주했어요. 대기자만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쏟아진 거예요. 한국에서 진돗개를 직접 데려올 수 있나요? 진돗개 브리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도 진돗개와 함께 키우고 싶어요. 한 달 만에 미국 전역으로 진돗개 10마리가 입양됐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진돗개만 인기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진돗개가 나온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 피닉스의 진돗개 체험하기 수업이 문을 열었어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음식, 언어까지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첫 개관일에 300명이 몰렸어요. 한국은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가요? 진돗개는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나요? 한국 사람들은 개를 어떻게 키워요? 강사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3000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개예요. 한국인의 정신과 혼이 담긴 특별한 존재죠.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에 보낸 가장 지혜로운 선물이에요.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온 살아있는 보물이죠.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돗개를 훈련시킬 건가요? 훈련이 아니라
함께 배울 거예요. 제가 진돗개에게서 배운 게 더 많거든요. 그날 밤 옆집 무릉이가 저희가 걱정되었는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 침대 옆에 와서 잤어요. 다리 상처는 다 나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고마워, 무릉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 무릉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옆집의 한국인 이웃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돗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다는 걸. 5천년 역사, 깊은 정신문화,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클로이가 어느 날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키울 강아지 이름 정했어요. 오, 뭔데? 하늘이요. 한국말로 하늘이라는 뜻이래요. 헤일리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둘째 이름도 한국식으로 짓고 싶어. 지혜라는 뜻의 슬기는 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 이름으로? 응. 무릉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한국의 정신, 한국의 마음이 우리를 구해준 것 같거든. 그날 저녁 최영석 씨가 찾아왔어요. 닉 고마워요. 무릉이 덕분에 한국이 유명해졌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무릉이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는데요. 사실 무릉이 할아버지 개가 6.25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웠대요. 그때부터 미국과 인연이 있었나 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요? 네.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는 개예요. 충성심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진돗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는 걸.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 텔레비전 나와요. 클로이가 소리쳤어요.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 20개 도시에서 진돗개 입양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방문객도 300% 증가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왜 진돗개를 선택하셨나요? 한 가족이 답했어요. 한국 개들이 보여준 그 정신을 우리 아이들도 배웠으면 해서요. 또 다른 가족은 말했어요. 충성심, 용기, 지혜. 한국개에게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더 놀라운 건 피닉스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점이 10개나 새로 생겼어요. 한국어 학원도 3곳이나 문을 열었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미국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시내 중심가에 진돗개 동상까지 세워졌어요. 무릉이, 설화, 청룡, 강산이 가족을 지키는 모습으로요. 동상 밑에 적힌 글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한국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이다. 그 옆에 한글로도 적혀 있었어요. 충성과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저는 매일 그 동상 앞을 지나가며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5천년 동안 이런 개들을 키워온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어느 날 클로이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배웠어? 한국어 학원에서요. 선생님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래요. 음악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착하대요. 헤일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 한국 엄마들처럼 가족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개 한 마리가 가족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혼이, 한국의 정신이, 한국 5천년의 지혜가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였어요.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무릉이는 지금도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아마 한국 고향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싶어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아름다운 땅, 그곳에서 온 자신이 미국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꿈을요. 진돗개가 바꾼 건
제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가 바뀌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로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진돗개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마음이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한국의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느낀 점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른 분이 있어요? 좋아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